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다루는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 GMB 초대석 홍진기가 만난 사람의 홍진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대부분 총선 예비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취소하거나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압박에서는 이대로라면 선거운동 없이 치러지는 사상 초유의 캄캄이 선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GMBTV에서는 유권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기획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로 등록하신 예비 후보님들의 정책과 공약 포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익산 을지역 무소속 배수연 후보를 모셨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배수연 예비 후보님의 정책과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후보님 예비 후보 등록 후 21대 총선 레이스에 돌입을 하였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와 함께 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마음고생이 심하시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민족은 국가적 재난이나 위기가 있을 때 조금은 극복력이 뛰어나다는 그런 우수성을 갖고 있는 민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가가 시행하는 매뉴얼대로 잘 협조하셔서 이 위기를 잘 넘기시고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계속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배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우님, 네. 선거 운동 어렵죠? 어렵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유권자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셨을 텐데 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말씀을 주로 많이 하시던가요? 예.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저에 대한 이야기는 무소속이니까 힘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타 후보 분위기에 대해서는 이제 익산도 변화되어져야 된다, 변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후보에 대해서는 기소된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그리고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바꾸자, 그리고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예. 후보님 이번 총선에 나오시면서 슬로건을 내걸으셨죠? 예. 예, 그 슬로건에 대해서 소개와 함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슬로건은 이번에 바꾸자, 안 바꾸면 다 죽는다 이렇게 정했고요. 공약으로서는 국회 개혁과 익산 발전 이렇게 정했습니다. 배우님 첫 번째 공약 중에 국회 개혁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회 개혁은 국회의 현재 시스템을 좀 바꿔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개혁 자체가 바꾸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변화를 준다는 것은 급속한 변화는 이걸 혁명이라고 그럽니다. 제 상식으로는. 근데 점진적이고 합법적이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그런 절차적인 정당성을 찾아서 변화시키는 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국회 개혁이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국회의원이 너무나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좀 내려놓는데 조금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회 개혁이라 했고요. 그 내용상을 놓고 보면 국회의원도 3선 이상 하지 마라. 그리고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비를 받지 마라. 국민 소환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그 다음에 무노동 무임금, 그 다음에 3선 연임 금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지방자치가 중앙에 예속되어져 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모 국회의원 후보 캠프에는 시도 의원들이 그냥 가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중앙정치에 지방정치가 예속되는 이런 폐해, 기타 등등 많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 공천제 폐지, 또 하나는 무보수 명예직, 지방의원, 이것을 5가지를 국회 개혁의 덕목으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익산 발전은 약 크게 나누어서 환경 분야, 그 다음에 경제 분야, 식품 분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공약을 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공약 내용을 보니까 익산 발전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익산 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제 삶이 문화관광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도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공약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쭉 흔히 나열을 해보면 문화관광 쪽에서는 금마 고두지구에 고대 역사 문화관을 건립하겠다. 그 다음에 서동공원을 활용해서 수중 공연 상품을 개발하겠다. 그 다음에 금마 왕궁을 합쳐서는 역사 문화도시 상품을 제작하고 개발하겠다. 그 다음에 나바우 성지와 여산 천호성당을 묶어서 성지 순례객들을 유치하는 순교자 공연 상품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영등 시민공원을 활용해서 4대 종교극을 축제를 개최하겠다. 영등 대박상가와 영등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푸드 프라자 사업을 해보겠다. 그 다음에 중앙체육공원에서는 익산 브랜드 사업을, 공연 사업을 개발해서 노력하겠다. 다음에 춘포 역사와 만경강 주변을 갈대숲 그리고 벚꽃길 합쳐서 만경강, 춘포 만경강 생태 공원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관광 쪽이지만 지금의 사랑의 교인가 쪽에 있는 제 정확한 지번은 모르겠는데요.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익산에 의병 역사 기념관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문화관광 분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 기반 시설 쪽으로는 하나로 도로 사업을 조기에 완공시키겠다. 또 하나는 어린이 육아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 그 다음에 환경 관련 개선 사업에 관해서는 근원적으로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 낭산 폐기물 처리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의 문제, 이걸 근원적으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익산 발전에 대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교육, 문화, 관광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 쪽은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시간 관계상 그냥 또 했는데 좀 빠뜨렸네요. 경제 분야, 이제 분야별로 나누면 경제, 교육, 그 다음에 복지, 문화, 관광 또 이런 내용들을 또 체육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다만 경제 분야로 얘기하면은 식품산업, 아까 얘기했던 식품산업. 근데 식품산업도 선별적으로 친환경 기업을 유치를 해서 식품산업을 좀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농촌의 특화 전략 작목을 육성을 하고 명품 브랜드 농업 상품을 좀 만들어서 농민들이 잘 사는 소득이 증가되는 쪽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겠다. 특히 청년 일자리 사업은 익산형 일자리를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익산만 갖고 있는 그러한 익산의 기업들과 연계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좀 하겠다. 경제 분야는 이런 정도로 정했습니다.
조금 부원 설명을 드리면 군산형 일자리, 그 다음에 요즘 부산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가 나와 있죠. 거기에 벤치마킹해서 익산에서도 익산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익산형 일자리 창출을 해서 국가가 적정한 임금을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러한 사업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인구 문제도 이 젊은이들이 익산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익산형 일자리 사업을 도입을 해서 일자리를 좀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예. 공약에 대해서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생각하셨다가 말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교육 분야도 빠졌네요. 그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영어 마을을 조성을 하고 효율적 운영으로 외국어 교육을 강화시키겠다. 그 다음에 해외 교류 도시하고 결연을 맺어서 교환 학생 제도도 확립해보겠다. 그 다음에 이일이 농식품고등학교를 국립으로 설립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필요한 식품 클러스터가 있는데 그 식품 클러스터에서 필요한 지역 인재를 육성을 하고 또 식품 산업의 인력들을 좀 충당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가칭 이일이 농식품고등학교 국립으로 공립이 아니라 국립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우님, 지금 익산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네. 우리 익산 현안 중에 가장 시급한 문제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 것이고 또 그 해결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익산이 안고 있는 것은 인구 유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인구의 감소 문제는 비록 익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지만은 다른 도시보다도 평균 이상의 급속한 감소 요인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익산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문제가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진단을 문제의식을 이렇게 볼 때 그 원인이 어디가 있겠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첫째, 일자리가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떠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익산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수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전주나 군산에 비해서 익산이 아파트 가격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모 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전주나 또 군산으로 이사를 가는 그것도 인구 유출이니까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주택 가격의 하락, 이렇게를 좀 싸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창출해주면 지금보다는 인구의 유출 현상이 좀 더 완화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배우님, 이 선거철만 되면은 네거티브, 흑색 선전. 예. 이로 인해서 지역을 분열시키고 책동하는 예. 그런 후보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고소 고발로 인해서 또 한 번에 익산 시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요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 저는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익산이 고소고발이 많은 도시라고. 근데 저는 평생 살아가면서 남을 고발이나 고소를 해본 적이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데는 별로 관심도 없지만 선거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축제화되는 선거가 좋겠죠. 근데 서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어져야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 항상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런 후유증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후로 단언컨대 혹시 선거 과정에서 제가 패자가 될지라도 참여자로서 멋진 패자가 될 것이고
승자가 된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그런 승자가 되고, 특히 후보자들 간에 고소 고발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그런 화인 플레이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후보님 공약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은 경제, 교육, 복지, 문화관광, 관광, 체육 분야 이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예. 아까 좀 전에 대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예. 혹시 더 중점적으로 예. 우리 유권자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권자 여러분, 인간의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제각기 다릅니다.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법을 공부를 잘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농업에 특기가 있는 분도 계십니다. 다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사회에 환원할 때 그 사회는 발전된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특히 다른 것도 재주가 있긴 하지만 문화예술 전문가라고 하는 그쪽은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비교 우위에 있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이쪽에 공부도 좀 했고 이쪽에 많이 또 종사를 해왔으니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문화예술 쪽에 정말 국회의원이 되면은 획기적인 그런 문화예술 도시를 익산을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익산이 막 소득이 높은 도시, 돈이 막 철철 넘어나는 도시, 굉장히 부강한 도시 이런 것보다는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문화예술이 숨쉬는 아름다운 행복도시가 되기를, 익산시가 되기를 저는 희망하고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쪽에 많은 공약을 했습니다. 특히 고대 역사문화관, 군산에서는 근대 역사문화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흥마을에는 또 전통문화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익산은 고대 역사문화관이 없습니다. 마백문화의 중심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좀 아쉬움이 많아서 그런 공약을 했고요. 뭐 푸드 프라자 사업, 브랜드 사업, 그 다음에 4대 종교국 축제. 4대 종교국 축제도 익산은 원불교의 중앙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천주교, 이 기독교, 이 4개의 종교가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곳이 익산인데, 이러한 종교의 이해를 통해서 상호 협력하고 잘 어우러지는 그런 상생하는 그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4대 종교국 축제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넣어봤고요. 정말 이렇게 익산을 그려놓고 보면 가로수가 막 우거져 있고, 산책을 하면서 연인들과 산책을 하면서 범죄가 없고, 그 다음에 교육하기도 좋고 의료시설도 괜찮은 이러한 행복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관광 쪽에 특화를 좀 시켜서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후보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후보님 끝으로 예. 다 하지 못하신 말씀이 있거나 이것만큼은 내가 정책 공약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잠깐 빠뜨렸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예. 마무리 인사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약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공약을 내놓으면 일반 국민들은 그야 공약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폄하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공약을 많이 나열해서 제시하는 것보다는 제가 하고자 하는, 해야 하는, 지킬 수 있는 그런 공약만을 제가 엄선을 해서 공약집으로 이렇게 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선거는 익산은 호남의 관문입니다. 충청도하고 인근 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은 익산의 유권자들은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조금은 높은 그런 유권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좀 유권자의 혁명을 기대해 봅니다. 이제는 민심이 변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다니 보면 이제는 민심이 변해야 된다, 아니 바꿔야 된다, 그런 민심이고요. 또 하나는 바꾸면서 이제는 인물로 가자. 그래서 제 슬로건이 민심은 바꿔, 그 다음에 인물 투표 오케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해줘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유권자들이 혁명을 기대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연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배수연 익산 을지역 무소속 예비후보님을 모시고 정책과 공약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후보들께서 유권자 여러분에게 정책과 공약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캄캄이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GMB-TV 초대석에서는 이러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정확히 전달하고 유권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획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